안녕하세요. 잠시 달밤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을 바꿀 그 돈 대체 언제 들어올까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이미 와 있습니다. 카드 뽑는 과정이 궁금하시면 영상 뒷부분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카드를 뽑아주세요. 번호 공개할게요. 자,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혹시 요즘 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분명 남들만큼, 아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통장은 계속 텅텅 비어있고 월급은 마치 내 통장을 잠시 스쳐 지나가는 환승객처럼 카드값과 공과금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기분. 나는 왜 이렇게 돈복이 없을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이 생활은 언제 끝날까? 하는 생각에 자존감마저 바닥을 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SNS를 켜면 누군가는 주식으로, 누군가는 코인으로, 또 누군가는 스마트 스토어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넘쳐나는데 나만 이 거대한 흐름에서 소외된 채 낡은 쳇바퀴만 굴리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 그 한방, 그 목돈은 대체 언제쯤 오는 건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카드를 뽑으셨을 겁니다. 오늘 리딩은 단순히 언제 돈이 들어온다 라는 막연한 희망을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의 흐름을 꽉 막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댐의 정체를 정확히 짚어내고 그 댐을 무너뜨리고 돈의 물길을 시원하게 다시 트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처방전을 내려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의 금전운 전체를 감싸고 있는 운명의 기운부터 볼게요. 하얀 달,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자, 시작부터 흥미롭습니다. 카드는 돈이 언제 들어올까? 라는 여러분의 질문에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이미 물이 가득 차 넘치기 직전인 컵에 새로운 물을 부으려는 거랑 같아요. 새롭고 풍요로운 돈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컵을 차지하고 있는 낡고 고여버린 물, 즉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고 있는 무언가를 먼저 비워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전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비워내고 내려놔야 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자, 다음 카드가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아주 정밀하게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재정 상태는 고장난 저글링이랑 같아요. 삶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달간은 친구도 안 만나고 점심은 무조건 편의점 도시락으로 버티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현타와 함께 스트레스가 폭발하죠. 그리고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명품 가방을 지르거나 충동적으로 해외여행을 결제해버려요. 마치 혹독한 다이어트와 폭식을 오가는 요요 현상처럼 극단적인 절약과 감정적인 탕진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고 있는 겁니다. 또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 인간관계, 취미생활을 모두 저당 잡힌 채 일만 하다가 결국 번아웃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 돈의 에너지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그 흐름을 스스로 끊고 있는 격이에요. 그리고 이 극단적인 생활의 불균형 속에서 여러분은 행동 없는 몽상가가 되어 있어요. 머릿속은 누구보다 화려한 사업가죠. 퇴사하고 제주도에 작은 카페를 차리면 대박 날 텐데, 아니면 내 아이디어로 유튜브를 시작하면 바로 10만 구독자는 생길 텐데, 아니면 로또 1등 되면 일단 강남의 건물부터 사야지 처럼 감정적으로는 이미 성공의 단꿈에 흠뻑 젖어 있어요. 하지만 정작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아주 작은 첫걸음,
예를 들어서 카페 창업 비용을 구체적으로 엑셀에 정리를 해보거나 인기 유튜브 채널 10개를 벤치마킹해서 분석 리포트를 써보거나 로또 한 장을 사기 위해서 편의점까지 걸어가는 그 최소한의 실행이 전혀 없는 모습이에요. 이 카드는 여러분의 멋진 꿈이 현실 도피를 위한 달콤한 마취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뼈아픈 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까? 바로 떠나지 못하는 미련 때문이에요. 컵 8번이 거꾸로 나왔죠. 이 카드는 비유하자면 영화가 끝난 걸 알면서도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는 관객이랑 같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더 이상 나에게 영감이나 성장을 주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내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면서도 차마 떠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비전도 희미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직장, 혹은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동안 함께 쌓아온 시간과 추억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는 연인. 이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조금씩 잠식하는 그 익숙함과 안정감이라는 늪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련의 정체, 그 늪의 이름은 바로 과거에 대한 향수예요. 컵 6번은 어린 시절의 순수함, 좋았던 옛 추억, 즉 라떼는 마리아의 카드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예전에는 한가닥 했는데, 그때가 정말 좋았지 하면서 과거의 영광이나 행복했던 순간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이 되려 여러분이 새로운 항해를 떠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고 있어요. 그때처럼만 되면 좋을 텐데 하는 막연한 기대가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용기를 꺾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과거라는 안전한 항구에 묶여서 새로운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걸까? 그 내면의 그림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 여러분이 선택적 듣기를 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여러분 주변에서 현실적인 조언들, 예를 들어서 그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야. 좀 더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는 안정을 생각해야 할 나이야 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충고를 여러분은 나를 이해 못하는 잔소리라고 치부하면서 귀를 닫아왔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제 그만 과거를 놓아주고 앞으로 나가야 돼 라고 외치는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마저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현실은 바뀌지 않고 과거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의지가 이렇게 약할까? 하는 깊은 자기 혐오에 빠져 있어요. 과거를 놓지 못하는 자신을 미워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통을 잊기 위해 더 달콤했던 과거의 추억 속으로 도피하는 악순환.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서 함정을 판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카드들이 알려주는 특별 처방전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카드는 말합니다. 이제 그만 발버둥 치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주의 품에 항복하세요. 이거는 포기가 아니에요. 마치 거친 파도에 맞서서 허우적대던 사람이 힘을 빼고 몸을 맡기니까 오히려 물 위에 편안하게 뜨는 거랑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야 돼. 나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돼.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더 큰 힘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도록 잠시 길을 내주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여러분이 손 내밀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더 높은 존재, 즉 우주의 지원군이 있습니다. 종교가 있다면 신에게, 없다면 여러분의 수호천사나 내면의 가장 깊은 지혜에게 소리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제 제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진심으로 청할 때 그 인도는 시작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2가지 실천 미션이에요. 첫 번째 미션, 삶과 춤을 추세요.
자, 돈 문제, 미래 걱정에 너무 심각하게 매달려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여러분의 에너지를 먼저 바꿔야 합니다. 잠시 모든 걸 잊으세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동네 뒷산을 오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막춤을 추거나 코인 노래방에 가서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질러보세요. 중요한 건 즐거움을 통해 여러분의 에너지 주파수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무겁고 탁한 고민의 주파수에서 돈의 에너지도 머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주파수가 가볍고 즐겁게 바뀔 때 돈의 주파수도 그에 맞춰서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 도약하세요. 컵 8번 역방향이 말했던 그 미련의 장소, 그 끝난 영화관 좌석에서 이제 눈 딱 감고 도약해야 합니다. 그게 직장이든 관계든 낡은 습관이든 과감하게 떠나는 결정을 내리세요. 그만두면 당장 뭐 먹고 살지 하는 두려움이 발목을 잡겠지만 카드는 약속합니다. 당신이 먼저 뛰면 우주가 그물망을 펼쳐서 당신을 받아줄 것이다 라고요. 자,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카드의 최종적인 결론이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야 할 그 질문, 내 인생을 바꿀 그 돈, 대체 언제 들어올까에 대한 명확한 공수입니다. 카드가 제시하는 첫 번째 방향은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바로 회복.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재테크 기술이나 사업 아이템이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와 깊은 자기혐오로부터 상처 입은 내면을 회복하는 겁니다. 텅 비어버린 통장 잔고를 채우기 전에 바닥나버린 자존감 잔고부터 채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온전한 자기 회복이 돈복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대체 언제 들어올까? 두 번째 카드가 그 시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공수를 내립니다. 바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이건 절대로 막연하거나 무책임한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모든 권한과 힘을 실어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돈복이 터지는 시기는 점성술이나 사주팔자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도약하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카드는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결정의 창문과도 같은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해요. 여러분의 미련과 과거를 상징하던 컵 6번과 컵 8번의 숫자 6과 8. 카드는 예언합니다. 앞으로 6주에서 8주. 이 시간은 우주가 당신에게 부여한 과거 청산과 내면 회복의 골든타임이다. 6주에서 8주 안에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낡은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결심한다면 바로 그 결심의 순간부터 여러분의 재정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왔어요. 새로운 게임의 시작의 휘슬은 여러분이 부는 겁니다. 자, 1번 여러분,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돈복은 과거에 대한 미련과 향수, 그리고 그로 인한 행동 불능과 자기 혐오라는 무거운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카드가 주는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돈을 쫓지 말고 당신의 상처 입은 내면부터 먼저 회복하라. 우주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6주에서 8주라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을 선물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용기 있게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선택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돈복은 막혔던 보물처럼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모든 열쇠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1번 여러분, 때로는 꽉 쥔 주먹을 펴야만 더 크고 좋은 것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카드들은 여러분에게 과거라는 낡고해진 동전을 그만 내려놓고 눈부신 다이아몬드를 잡을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어질 6주에서 8주라는 시간을 부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가장 위대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저와 이 카드가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리딩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용기를 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들 혹시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머릿속을 떠도는 돈 걱정에 깊은 잠을 설치고 있진 않으실까? 그리고 눈을 감으면 다음 달 카드값은 어떻게 막지? 이 월급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 마치 머릿속에서 끝나지 않는 재난 영화가 상영이 되는 것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반복해서 그리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지쳐 잠드는 밤들. 분명 벗어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제자리에서 불안해하기만 하는 상황. 내 안에도 분명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도 잊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여러분의 그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이 이 카드에 끌리셨을 겁니다. 오늘 리딩은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불안의 정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돈을 부르는 특별한 재능을 깨워서 이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벗어날 비상구를 찾아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먼저 여러분의 금전운을 둘러싼 운명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쌍둥이 자리 신월, 소통이 핵심이다 카드가 나왔어요. 카드는 시작부터 명확한 해결책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돈복은 골방에 틀어박혀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꽉 막힌 도로 위에서 홀로 경적만 울리는 게 아니라 교통상황실에 연락해서 길 안내를 맡듯 누군가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연결될 때 비로소 돈의 흐름이 시작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이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왜 여러분은 이 소통을 하지 못하고 혼자 고통받고 있는 걸까? 다음 카드가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줄 겁니다. 첫 카드부터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이 카드는 악몽의 카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악몽이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나의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은 텅 빈 어두운 방 안에서 벽에 비친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거대한 괴물이라고 여기면서 공포에 떨고 있는 거랑 같아요. 나는 망할 거야.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가치가 없어.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밤마다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고 현실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불안과 무기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까? 바로 이 카드 때문입니다. 새로운 감정의 시작, 창의력, 기쁨, 영감의 원천을 상징하는 성배가 거꾸로 뒤집혔어요. 이건 마치 물이 콸콸 솟아나야 할 샘물이 누군가 돌덩이로 입구를 꽉 막아버린 거랑 같은 형국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분명 새로운 아이디어와 따뜻한 감정,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창의적인 에너지가 존재하지만 스스로 그걸 억누르고 있거나 쏟아낼 곳을 찾지 못해서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쁨과 설렘을 느껴야 할 심장이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서 뛸 공간조차 없는 상태인 거죠. 그 결과 여러분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신감 넘치고 열정적이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의 화신인 완대의 여왕이 완전히 힘을 잃고 고개를 숙였어요. 이건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주인공이 조명이 꺼진 분장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랑 같아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고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망설여지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자기 비하에 빠져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은 누구보다 밝고 열정적인 사람이지만 스스로의 빛을 꺼버리고 재능을 숨기면서 점차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이 모든 고통의 과정 끝에 카드는 눈부신 희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소원 성취 카드인 컵 9번이에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던 물질적, 정신적 만족감을 얻게 될 미래를 약속합니다. 비유하자면 길고 어두운 터널의 저편에 여러분만을 위한 화려한 만찬이 차려져 있는 연회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랑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겪는 불안과 무기력은 그저 그 연회장으로 가는 어두운 터널일 뿐, 목적지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이 터널을 빠져나갈 것인가 라는 거겠죠.
도대체 뭐가 여러분을 이 어두운 터널에 갇히게 만들었을까요? 그 내면의 그림자를 깊숙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정작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일, 즉 영혼의 자유를 느끼게 해주는 일을 희생하고 전혀 즐겁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능력을 가진 독수리가 안정적으로 모이를 준다는 이유로 닭장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땅을 걷는 법만 연습하는 거랑 같아요. 진정한 자유를 희생하면서 가짜 안정을 쫓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재능이나 열정을 스스로 억압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생각 때문일 겁니다. 이런 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 이건 그냥 취미일 뿐이야. 이런 유치한 걸 누가 좋아하겠어? 라면서 자신의 가장 빛나는 보석을 쓸모없는 돌멩이라 여기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버린 거죠. 그리고 그 억압된 재능과 열정은 밤마다 소드 9번의 악몽이 돼서 진짜 너의 모습을 되찾아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을 저 화려한 연회장으로 이끌 카드들의 특별 처방전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카드는 말합니다. 당신의 영혼의 계획을 기억해내세요. 이것은 잊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이상의 의미예요. 마치 먼지 쌓인 오래된 보물지도를 꺼내서 원래 당신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랑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적에 무엇에 가장 가슴이 뛰었는지, 사람들이 여러분의 어떤 점을 칭찬했는지, 돈이나 시간 걱정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이 억압해온 소중한 것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드 9번의 외로운 침대에서 벗어날 가장 강력한 해독제는 바로 공동체예요. 혼자서 끙끙 앓던 당신의 고민과 아이디어를 이제 안전한 사람들 앞에서 꺼내놓으세요. 그게 온라인 동호회든 스터디 그룹이든 혹은 여러분을 믿어주는 단 한 명의 친구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건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의 눈에는 엄청난 기회로 보일 수 있어요. 소통의 핵심이라는 첫 번째 카드의 메시지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실천 미션이에요. 첫 번째 미션, 변형을 받아들이세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과 고통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겪는 탈피의 고통이랑 같습니다. 세포 단위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신호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아픔은 당신이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두 번째 미션, 당신의 빛을 낮추지 마세요. 이게 오늘 리딩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그동안 주변 사람들과 비슷해지기 위해서, 튀어보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의 발길을 낮춰왔어요. 마치 100와트짜리 전구가 주변의 촛불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스스로 10와트의 빛만 내고 있는 것이랑 같습니다. 이제 그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독특함,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그대로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빛을 보고 여러분과 같은 빛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카드의 최종 결론이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그 질문, 내 인생을 바꿀 그 돈 대체 언제 들어올까에 대한 명확한 공수입니다. 카드가 제시하는 첫 번째 방향은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이에요. 바로 건강 개선.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이 아니에요. 소드 9번이 말해주듯 여러분을 괴롭히는 불면증과 불안감, 즉 정신건강의 회복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가 돈을 불러옵니다. 돈을 벌기 전에 여러분의 밤부터 되찾아야 돼요. 그럼 그 돈은 대체 언제 들어올까? 두 번째 카드가 그 시기에 대한 아주 희망적인 공수를 내립니다. 바로 가까운 미래.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복은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럼 언제부터일까? 바로 여러분이 남에게 맞추려고 빛을 낮추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의 진짜 생각과 재능을 소통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가까운 미래는 시작됩니다. 블로그에 글 한 줄을 쓰든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리든 스터디 모임에서 당신의 의견을 발표하든 그 작은 시작이 돈복의 스위치를 켜는 행동이 될 겁니다. 카드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대신에 가까운 미래라는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이건 마치 출발선 바로 앞에 서 있다. 총소리는 당신이 내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랑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행동이 곧 시작의 시기를 결정합니다. 이번 여러분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돈복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다는 내면의 악몽과 자신의 진짜 재능과 열정을 스스로 억압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막혀 있습니다. 카드가 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혼자 괴로워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진짜 빛을 세상과 소통하라.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이며 여러분의 재능을 용기 있게 표현하기 시작할 때 돈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자, 이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다이아몬드 원석이 자기 자신을 평범한 돌멩이로 여기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라고 해요. 오늘 카드들은 여러분이 바로 그 다이아몬드 원석임을, 자, 이제 스스로 갈고 닦아서 세상에 그 빛을 드러낼 때가 됐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빛을 기다리는 세상이, 그리고 그 빛에 이끌려올 풍요가 바로 문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저와 이 카드들이 온몸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리딩이 여러분의 밤의 평온을, 그리고 낮에는 용기를 가져다 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여러분, 혹시 마음 한구석에 열심히 해봤자 뭐하나, 세상은 어차피 불공평해 하는 생각에 새로운 기회가 와도 시큰둥하고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저 사람의 저의가 뭘까, 의도가 뭘까 의심부터 하게 되는 그런 상태. 과거의 어떤 상처나 실패가 마음의 셔터를 내려버린 것처럼 더 이상 기대도 설렘도 느끼기 어려워진 분들이 이 카드를 많이 뽑으셨을 겁니다. 분명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싶다는 간절함은 있는데 정작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무기력함. 마치 엔진이 꺼진 자동차 안에서 답답하게 앉아있는 기분. 내 인생의 기어는 언제쯤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그 시동을 걸어줄 목도는 대체 언제 들어오는 건지 희망을 걸고 이 카드를 뽑으셨을 겁니다. 오늘 리딩은 여러분의 심장에 박힌 보이지 않는 가시를 찾아내고 멈춰버린 운명의 수레바퀴를 다시 힘차게 돌릴 아주 현실적인 전략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먼저 여러분의 금전운 전체를 관통하는 운명의 메시지부터 보겠습니다. 사자자리 만월, 자존심이 당신의 길을 막게 두지 마세요 라는 카드인데 시작부터 굉장히 직설적이죠. 카드는 여러분의 돈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외부의 상황이나 운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내면의 자존심 혹은 자만심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목이 너무 마른 사자가 자존심 때문에 작은 웅덩이에 물을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결국 탈진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더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겸손함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존심이라는 키워드가 여러분의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 다음 카드가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첫 카드가 여러분의 현재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줬어요. 바로 권태와 외면. 그림 속 남자는 이미 3개의 컵을 가졌음에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아서 구름 속에서 내미는 새로운 컵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건 여러분이 영적으로 소화불량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함은 잊은 채 이 정도로는 부족해,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라면서 세상이 내미는 새로운 기회들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기회가 너무 작아 보이거나 내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자존심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이렇게 냉소적으로 변했을까? 바로 이 카드.
심장이 비수처럼 박힌 세 개의 검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카드는 과거에 겪었던 뼈아픈 상처, 배신, 실패를 상징하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과거에 믿었던 사람에게 크게 실망을 했거나 야심차게 시작했던 일이 처참하게 실패했거나 혹은 나의 진심이 거절당하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상처는 아물지 않은 생채기랑 같아서 새로운 무언가가 다가올 때마다 또 아플 거야, 또 실패할 거야 라면서 미리 방어벽을 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원흉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카드는 엄청난 반전을 예고합니다. 바로 운명의 수레바퀴예요. 이 카드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주의 거대한 흐름이 바뀌는 대운의 전환기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어요. 이건 마치 내가 탄 엘리베이터가 지금까지는 계속 지하로만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제 곧 맨 위층으로 급상승할 것이라는 신호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거대한 터닝 포인트가 오고 있어요. 문제는 그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이 과연 탈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준비 상태는 바로 이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과 통제. 그림 속 인물은 자신의 돈과 재산을 뺏길까봐 온몸으로 꽉 껴안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다시는 잃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극에 달한 모습이죠. 이건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나 에너지를 나누기를 꺼리는 마음의 인색함을 의미해요. 이 강력한 통제 욕구와 현상 유지에 대한 집착이 바로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새로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복잡한 마음속 그 깊은 그림자 안에서는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까? 자, 여러분 내면에서는 가슴 뛰는 열정과 그럴듯한 목적 사이에 괴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큰 열정을 느끼지만 화가로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 돈을 버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해 하면서 스스로의 열정을 억누르는 시기예요. 가슴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고 외치는데 머리는 왼쪽이 더 안전하다고 우기는 내적 분열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운명의 흐름을 믿기보다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겨서 항해하는 대신 강가에 서서 삽으로 물길을 바꾸려는 무모한 시도와 같아요. 여러분이 세운 그 완벽한 계획이 되려 운명의 수레바퀴가 가져다줄 더 멋진 목적지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자, 이제 이 낡은 패턴을 깨부수고 운명의 흐름으로 올라타기 위한 카드들의 특별 처방전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카드는 먼저 여러분을 안심시킵니다. 당신은 이 시련에서 살아남을 겁니다. 새로운 해결책과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겪었던 과거의 상처는 여러분을 파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길러줬죠. 마치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나무의 뿌리가 더 깊고 튼튼해지듯이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공정한 재판관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재판이냐?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재판이에요. 과거의 실패 한 번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패배자라는 종신형을 내리는 건 공정하지 않아요. 새로운 기회에게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면서 제대로 된 변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도 불공정합니다. 과거는 과거의 법정에서 판결을 끝내고 현재의 가능성은 새로운 법정에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돼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실천 미션이에요. 첫 번째, 빛의 씨앗을 심고 기초를 다지세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온다고 해서 로또 당첨 같은 일확천금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풍요를 가져다줄 기반을 닦는 시기입니다. 마치 거대한 빌딩을 짓기 전에 땅을 파고 철근을 심는 기초공사를 하는 거랑 같아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묵묵히 당신의 기반을 다지는 공부나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미션. 당신의 힘을 되찾고 낡은 끈을 끊어내세요. 소드 3번의 상처를 준 그 사람, 그 사건에 연결된 부정적인 에너지의 끈을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여러분의 현재 에너지를 뺏기지 마세요. 명상 혹은 편지를 쓰고 태워버리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영혼의 주도권을 되찾아오세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카드의 최종 결론이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그 질문, 내 인생을 바꿀 그 돈 대체 언제 들어올까에 대한 명확하고 충격적인 공수입니다. 카드가 제시하는 첫 번째 방향은 당신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바로 내려놓으세요. 무엇을 내려놔야 하냐? 당신의 길을 막고 있던 그 자존심,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집착,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불안, 그리고 이것만이 정답이라는 낡은 계획을 모두 내려놓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럼 그것들을 내려놓으면 돈은 언제 들어올까? 이 두 번째 카드가 그 시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공수를 내립니다. 바로 노가 나왔어요. 잠시 숨을 골라주세요. 이 노라는 대답에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당신에게 돈은 절대 오지 않는다 라는 저주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질문하는 방식과 생각의 틀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우주의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우주가 노라고 외치는 대상은 이거예요. 자존심과 두려움에 갇혀서 낡은 방식을 고수하는 당신에게는 돈을 줄 수 없다. 즉, 지금의 당신 상태 그대로는 돈복이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노는 절망이 아니라 이 길은 낭떠러지니까 당장 방향을 바꿔라 라는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카드는 우리에게 시기에 대한 힌트를 줘요. 여러분을 아프게 한 소드 3번과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펜타클 4번, 이 두 카드 3과 4라는 숫자에 집중하세요. 자, 앞으로 3개월에서 4개월 사이 당신의 운명의 수레바퀴는 가장 강력하게 회전할 것이다. 이 기간은 우주가 당신에게 부여한 낡은 자아를 버리고 새로 태어날 마지막 기회다. 만약 여러분이 이 기간 안에 자존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새로운 변화에 올라타는 것을 선택한다면 아까 나왔던 노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가장 극적인 예스로 변할 거다. 하지만 계속 같은 방식을 고집한다면 대답은 여전히 아니오일 것이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3번 여러분,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돈복은 과거의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자존심 그리고 방어 기제 때문에 스스로 기회를 차단하고 있어서 막혀 있습니다. 카드가 주는 핵심 메시지는 충격적이에요. 현재 여러분의 방식과 태도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이건 저주가 아닌 변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기회입니다. 우주는 앞으로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거대한 전환점을 예고했어요. 이 기간 안에 낡은 자존심과 집착을 과감히 내려놓는다면 여러분의 재정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거예요. 자, 3번 여러분, 때로는 가장 강력한 노라는 대답이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이끄는 등대가 되기도 해요. 오늘 이 카드들은 여러분에게 낡은 성을 허물고 새로운 궁전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가 남긴 폐허 위에서 그만 내려오세요. 앞으로 3개월에서 4개월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을 재건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내려놓음과 그로 인해 시작될 눈부신 부활을 저와 이 카드들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3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충격적인 메시지가 부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건강한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4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여러분, 혹시 지금 마치 사방이 꽉 막힌 벽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 갇혀있는 듯한 깊은 정체감과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까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발이 땅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려고 해도 좀처럼 의욕이 나지 않는 상태. 마치 엑셀은 힘껏 밟고 있는데 자동차 바퀴는 헛돌기만 하는 진흙탕에 빠져버린 기분일 수도 있어요. 머릿속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뭔가 변화를 줘야 하는데 하는 생각들이 가득하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몰라서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흘려보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의 이 지긋지긋한 정체기를 끝내고 시원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그 돈. 그 기회는 대체 언제쯤 나타나는 건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카드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오늘 리딩은 여러분을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의 정체를 밝히고 그 사슬을 끊어내서 마침내 보물섬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게 할 아주 구체적인 실행 지도를 그려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금전운 전체를 아우르는 운명의 조언부터 한번 볼게요. 황소자리 만월. 당신의 꿈에는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 시작부터 핵심을 짚어주는데요. 여러분의 문제는 꿈이나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되려 그 꿈이 너무 거대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집을 짓겠다는 꿈은 있지만 정작 그 집을 지을 설계도 한 장, 벽돌 한 개의 예산조차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카드는 뜬구름 잡는 환상이 아니라 두 발을 땅에 딛는 현실적인 계획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계획의 부재가 여러분의 현실을 어떻게 마비시키고 있을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끝나야 할 것이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 카드는 본래 낡은 것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만 역방향일 때는 이 자연스러운 순환을 거부하는 상태를 뜻해요. 이것은 마치 시들어서 죽어버린 식물을 화분에서 뽑아내지 않고 매일같이 물을 주면서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랑 같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이나 더 이상 비전이 없는 직장,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낡은 습관 등 여러분이 마땅히 떠나보내야 할 것들을 놓지 못하고 미련과 두려움 속에서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죽은 식물이 화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씨앗을 심을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과거를 놓지 못하니 당연히 미래를 볼 수도 없어요. 넓은 바다를 보면서 미래를 계획하는 완드 3번 카드가 거꾸로 나왔어요. 이건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먼 곳을 보려는 거랑 같아요. 시야는 좁아지고 미래는 더 멀고 불확실하게만 느껴집니다. 장기적인 비전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다음 달, 다음 주에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막막한 상태.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봐도 저게 잘 될까 하는 회의감만 들고 어떤 것도 성공적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지 않는 희망이 차단된 모습이에요. 그렇게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새로운 것을 시도할 열정도 생기지 않아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의 불꽃을 상징하는 완드의 시종이 힘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젖어버린 성냥이랑 같아요. 아무리 그어대도 불꽃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전에는 흥미를 느꼈을 법한 일에도 그거에서 뭐하나 시큰둥해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면서 스스로 그 싹을 잘라버려요. 창의력과 호기심이 완전히 고갈돼서 어떤 새로운 탐험도 시작할 수 없는 깊은 권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실에서의 협업과 성과 역시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 카드가 역방향이라는 것은 각자 다른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가 아닌 귀를 찢는 불협화음만 만들어질 뿐이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해도 손발이 맞지 않고 갈등만 생기거나 혹은 아예 협력 자체를 거부하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가 낮은 품질의 결과만 내놓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돈의 흐름 역시 막혀버리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면 이토록 총체적인 정체 상태, 그 근원에는 어떤 내면의 상처가 자리 잡고 있을까? 자, 여러분이 느끼는 무기력함과 피로감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카드는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인 고통이 육체적 고통이나 무기력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슬픔, 분노, 좌절감이 마치 무거운 납덩이처럼 여러분의 몸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적인 고통의 정체는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여러분은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를 혹은 어떤 실패를 저지른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암울한 과거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으면서 정작 나 자신도 그 감옥에서 함께 갇혀 지내는 거랑 같아요. 그 용서라는 열쇠로 문을 열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과거라는 감옥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굳게 닫힌 감옥문을 열고 정체의 늪에서 걸어 나오기 위한 카드들의 특별 처방전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카드는 말합니다. 헌신하세요.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기도처럼 만드세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이제 다시 신성함을 불어넣으라는 메시지예요.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한 잔 마시는 행위를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나를 위한 축복의 의식으로 만들고 하기 싫은 업무 이메일 한 통을 보내는 것을 내 꿈을 향한 벽돌 한 장을 쌓는 신성한 노동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처럼 당신의 모든 일상에 의미와 헌신의 마음을 담을 때 삶은 다시 생명력을 되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에 긍정적인 의미들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 카드는 명확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바로 보물섬이에요. 지금 당신의 눈앞에는 안개만 자욱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지만 저 안개 너머에는 분명 당신을 위한 풍요와 성공이라는 보물섬이 실제한다는 약속이에요. 이 카드는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지도를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2가지 실천 미션입니다. 첫 번째 미션, 당신이 빛의 기둥임을 믿으세요. 지금 당신은 스스로를 초라하고 무력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당신의 에너지가 상승하면서 거대한 빛의 기둥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안내자이자 스스로 길을 찾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2번째 미션, 그냥 내라고 말하세요. 이것이 오늘 리딩의 핵심 행동 강령이에요. 변화를 거부하던 당신의 낡은 자아에게 노라고 말하고 삶이 주는 모든 것에 예스라고 답하세요. 새로운 제안에 예스, 하기 싫지만 해야 할 일에 예스, 과거를 놓아주는 것에 예스. 이 예스라는 한마디는 굳게 닫혀있던 당신의 세상에 빛이 들어오게 하는 창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카드의 최종 결론이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그 질문, 내 인생을 바꿀 그 돈, 대체 언제 들어올까에 대한 명확한 공수입니다. 카드가 제시하는 첫 번째 방향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절대 조건이에요. 바로 당신이 믿는다면. 이건 너무나 명확해요. 여러분이 보물섬의 존재를 믿고 여러분 자신이 빛의 기둥임을 믿는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 역시 현실이 될 거예요. 우주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주문에만 응답하는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2번째 카드가 그 행동에 대한 공수를 내립니다. 바로 명확하게 소통하세요. 이건 첫 번째 카드의 현실적인 계획과 완벽하게 연결돼요. 당신의 꿈을, 당신의 믿음을 머릿속에 뜬구름처럼 놔두지 말고 손으로 직접 쓰고 말로 뱉어내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A4 용지 한 장을 꺼내세요. 아니면 노트나.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3가지의 작은 단계, 그리고 그 첫 단계를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를 적어보세요. 이 명확한 계획이 바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돈을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주문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일까? 카드는 숫자 3을 반복해서 보여주는데요. 이건 3일, 3주, 3개월이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3단계의 명확한 계획이에요. 오늘 잠들기 전에 딱 10분만 투자해서 핸드폰 메모장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 5가지. 이걸 아무런 제약 없이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보물지도의 첫 번째 선을 긋는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이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고 낡은 껍질을 벗어던지기로 결심한 후 여러분의 꿈을 위한 구체적인 3단계 계획을 세워서 그 첫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돈복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행동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길 기다리고 있어요. 자, 4번 여러분,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돈복은 변화에 대한 저항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총체적인 정체 상태에 빠져 있어요. 카드가 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뜬구름 잡는 꿈을 멈추고 당신의 믿음을 증명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여러분의 성공은 이미 약속되어 있지만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굳은 믿음과 명확한 소통, 그러니까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3단계의 작은 계획을 세우고 예스라고 외치면서 첫걸음을 떼는 순간 여러분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자, 4번 여러분, 가장 깊은 어둠은 동트기 직전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4장의 카드가 모두 역방향으로 나온 오늘의 리딩은 여러분이 바로 그 가장 깊은 어둠의 끝자락,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더 이상 진흙탕 속에서 헛바퀴 굴리지 마세요. 오늘 밤은 여러분의 보물지도가 될 그 작은 계획 하나를 꼭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을 이 지긋지긋한 정체의 늪에서 꺼내줄 가장 튼튼한 동아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눈부신 아침을 저와 이 카드가 함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4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리딩이 여러분의 마음의 희망의 불꽃을 다시 지펴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다녀갑니다.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든 이 공간으로 다시 들러주세요. 그럼 다음 리딩에서 또 뵐게요. 잠시 달밤이었습니다.